2019년 5월 30일 유튜브 영상에 올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고 이 무역 전쟁의 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끝 마무리에 말했던 부분은 대선을 포기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트럼프 풋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중국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은 0.01%, 혹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욱하는 성격에 의해서 0.09% 정도, 그래서 통합 0.1% 정도의 확률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부분 99.9%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해 가면서 재선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지지할 것이고, 그러므로 만약에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흐르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웨이를 때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더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안전하게 재선에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의중에 더 맹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재선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3단계에 해당되는 관세 3천억 불 정도의 부분에 대해 25%의 관세를 과연 매길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언론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고, 또 그 사전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3단계에 해당되는 3천억 불은 거의 모든 제품이 중간재, 자본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까지 관세를 올린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리고 끝으로 중국과의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략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 3단계까지는 가는 것이 굉장히 무리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판벨트에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지역인 농산물에 대해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판벨트 지역에 엄청난 표밭을 인식해서 중국이 이 지역의 농산물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유추해 본다면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이 두 부분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6월 G20 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거에 기초를 한다면 바로 화웨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엄청나게 거의 무소불위의 힘으로,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호주,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의 국가들을 포섭해 가면서, 그리고 화웨이와 거래하는 나라는 마치 미국의 적군이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화웨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담을 끝마치면서 화웨이에 대한 화웨이의 제스처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부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친화웨이 전선과 반화웨이 전선이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친화웨이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일본, 호주, 대만 같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치중되어 있던 나라들이 화웨이 제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격하게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화웨이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화웨이를 군사적으로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엮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 화웨이가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삭감시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2019년 6월 오사카 G20 회의 결과로 확인된 내용은, 첫째, 트럼프는 재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 둘째, 1년 5개월 정도 중국은 미국 때리기를 할 공산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미국 교역국들에게 새로운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2019년 6월 30일 북미 회담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하나의 쇼지,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의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순수하게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리얼리티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G20 이후 중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인가 살펴본다면, 첫째, 1년 5개월 이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되던 아니면 반 트럼프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중국에게는 확실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국 쪽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국 쪽에 유리할 것인지 이해득실을 계산하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미중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묘책 잡기에 중국은 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의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의 절대적인 힘과 그리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무역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중 무역전쟁은 반드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기축통화가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5개월이라는 휴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중국은 이 부분을 헤쳐나갈 것이고, 이 부분을 넘어서야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기축통화와 그리고 G20 회담에서 나왔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